벌써 1년이 됐네요.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12.3 내란 사태와 또 빛의 혁명. 네, 시간이 참 빠릅니다. 그런데 이 성명을 딱 펴보니까 시작부터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과거가 현재를 구하고 죽은 자가 산자를 도왔듯이. 아, 소설가 한강의 문장이죠. 네, 맞아요. 이 문학적인 문장이 어떻게 하나의 국가적인 약속도 제안으로까지 이어지는지 오늘 그 길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런 기념사는 과거의 위협을 칭송하고 뭐랄까 자축하는 데서 그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성명은 그 과거의 경험을 현재를 구원할 도구로 쓰겠다는 의지를 아주 명확히 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네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어떻게 1년 전 단 하루의 기억이 국민 주권의 날이라는 이 미래를 향한 제안으로 구체화되는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희망의 논리가 과연 설득력이 있는가? 이걸 한번 따져보는 거죠. 그럼 먼저 그 과거부터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죠. 성명에 따르면 1년 전 대한민국은 친위 쿠데타라는 정말 헌정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네, 솔직히 몇 번이나 좀 소름이 돋았던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었나요? 이 엄청난 시도가 무장한 군경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정말 맨손의 시민들에 의해서 저지되었다는 사실,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아, 맞아요. 성명서가 묘사하는 그 그림이 정말 생생하죠. 네. 단순히 시민들이 막아냈다. 이 한 문장이 아니라 그날의 장면들을 정말 눈앞에 그려주잖아요. 맞아요. 국회로 향하는 장갑차 앞에 사람들이 그냥 서 있는 모습이라든가. 그렇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봉쇄된 담을 넘을 수 있도록 서로 어깨를 내줘서 인간띠를 만들어주는 장면 같은 것들. 특히 영화의 추위 속에서 은박담요 한 장으로 밤을 새우면서 국회를 지켰다는 그 청년들 이야기. 아, 그 공포와 그 추위 속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성명은 이걸 이제 폭력이 아닌 춤과 노래로 빛으로 바꾼 순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네, 바로 이 기억이 현재를 구할 과거의 원형인 셈이네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왜 이 과거가 힘을 갖는가? 단순히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이겼는가에 대한 자부심 때문인 거죠. 아, 어떻게? 네, 성명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저들은 크게 불의했지만 우리 국민들은 더 정의로웠습니다. 기억납니다. 이건 비폭력, 평화, 연대의 방식으로 승리했다는 그 과정의 정당성에 대한 선언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기억은 단순한 과거 사실이 아니라 미래에 어떤 위기가 닥쳐도 우리가 따라야 할 일종의 가치 지침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일종의 집단적인 효능감을 심어준 사건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근데 이 성명이 시야를 국내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 점도 아주 중요하죠. 만약 그때 한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면 이건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의 퇴행을 불러왔을 거다. 이 사건에 세계사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맥락에서 아주 대담한 주장까지 나아갑니다. 어떤 주장이죠? 대한 국민들이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 그 대목 저도 사실 처음 읽었을 땐 그냥 국민들을 좀 띄워주는 수사적인 표현인가 했어요. 그렇게 들릴 수 있죠. 하지만 질의응답 부분을 보면 그 논리가 꽤 탄탄합니다. 어떤 논리죠? 이건 평화로운 상태를 그냥 유지한 게 아니라 폭력이 폭발할 수 있는 극도로 비평화적인 상황을 시민들이 온몸으로 막아내서 평화를 창조했다는 관점입니다. 아, 평화를 지키는 가장 위대한 행위는 폭력의 위협 앞에서 비폭력을 선택하고 승리하는 것 그 자체다라는 철학이 담겨 있군요. 바로 그거죠. 이건 이 사건을 한국만의 특수한 경험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귀감으로 삼을 만한 보편적인 성취로 격상시키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그렇게 과거의 의미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놓으니까 이제 이 위대한 과거로 현재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라는 다음 질문이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냥 기념하고 박수만 치고 넘어가기엔 너무나 귀한 자산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자는 구체적인 제안이 등장합니다. 네, 사실 당신도 이 대목을 읽으면서 아, 또 쉬는 날 하나 만드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저도요. 그런데 질의응답 내용을 뜯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 냉소주의를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의도가 보이죠. 핵심은 휴일이 아니라 제도화에 있습니다. 제도화요? 네, 아, 이건 1년 전 그날의 뜨거웠던 경험과 기억이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지는 걸 막기 위한
뭐랄까 일종의 기억의 방부제 같은 장치인 셈입니다. 기억의 방부제라. 오, 그거 참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개인의 강렬한 경험도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지는데 하물며 국가적인 경험은 어떻겠어요? 그렇죠. 잊히기 쉽죠. 그걸 매년 달력 위에 명확히 박아두는 겁니다. 연말이 되면 모두가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이 다가오는구나. 그날 우리가 왜 광장에 있었지? 하고 상기하게 만드는 거죠. 추상적인 기억을 구체적인 국가적 의식, 리추얼로 바꾸는 작업이군요. 아, 이제야 과거가 현재를 구원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와닿네요. 네, 그 구원의 방식이라는 게 매년 돌아오는 이날을 통해서 1년 전 시민들이 보여주었던 그 용기와 주인의식을 현재의 우리에게 계속해서 수혈해 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당신이라는 말을 구호가 아니라 경험으로 체화시키자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이 제안이 희망적이면서도 또 당위적인 어조를 띠게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역사적 경험으로 우리 후대들조차 영원히 기억하고 또 체험할 수 있도록 하자는 문장에서 그 의지가 명확히 드러나죠. 이건 우리 세대만의 승리가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모든 세대에게 물려줄 가장 중요한 정신적 유산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죽은 자가 산자를 돕는다는 말처럼. 네, 1년 전 그날의 희생과 헌신이 미래 세대까지 계속해서 돕게 만드는 시스템을 설계하자는 제안인 겁니다. 이렇게 과거를 아름답게 기념하고 제도화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듯이 성명은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딱 잘라 선언하거든요. 이건 좀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서부터 송명의 분위기가 축제에서 아주 냉철한 수술실로 바뀝니다. 수술실이요? 네, 정의로운 통합과 봉합의 차이를 설명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여기서 대통령이 든 비유가 아주 직설적이고 이해하기 쉽죠? 아, 그 도둑 비유 말씀이시죠? 네, 100개를 훔치던 도둑에게 앞으로 50개만 훔쳐라. 이걸로 타협하자라고 하는 건 통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그냥 나쁜 짓을 눈 감아주는 봉합일 뿐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진짜 통합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명확히 가리고 잘못된 것을 완전히 바로잡는 그 정의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내란 사태의 진상 규명과 처벌 과정을 몸속 깊숙이 박힌 치명적인 암을 제거하는 대수술에 비유합니다. 그 비유도 굉장히 강렬했어요. 수술이 고통스럽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암의 재발을 막으려면 암세포를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도려내야 한다는 논리죠. 어설프게 덮었다가는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습니다. 듣고 보니 과거가 현재를 돕는 방식이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네요. 하나는 국민주권의 날처럼 승리의 기억을 되새기면서 용기와 자부심을 주는 그런 긍정적인 방식.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골마 터진 상처를 도려내는 것처럼 고통스럽지만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뭐랄까 부정적인 방식. 성명은 그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다고 말합니다. 네,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는 것과 그 영광을 위협했던 어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것은 분리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빛의 혁명은 박물관에 박제된 과거 완료형 사건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할 현재 진행형 과제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과거가 현재를 구할 수 있는가? 오늘 저희는 이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랬죠. 이 대통령 특별 성명을 쭉 따라와 보니 그 대답은 아주 명확하게 그렇다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제시하면서요. 네, 시민들이 자신의 힘으로 평화로운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는 그 기억. 네. 그 기억이야말로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위기를 만나더라도 길을 잃지 않게 해줄 가장 강력한 나침반이자 등대라는 믿음이 이 성명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단지 추억으로 남기는 게 아니라 네, 국가 운영의 원칙으로 삼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죠. 그리고 국민주권의 날 제정은 그 기억을 제도화하고 우리 모두의 DNA에 각인시키는 가장 강력한 장치가 될 것이고요. 맞습니다. 1년 전 그 추운 겨울밤, 이름 모를 시민들이 보여줬던 그 용기와 희생, 연대 정신이 한순간의 뜨거운 사건으로 잊히지 않고 앞으로 살아갈 우리를 계속해서 돕는 힘이 되도록 만들겠다는 약속인 셈입니다. 성명은 시종일관 위대한 국민이라는 집단적 주체를 내세웁니다. 이 모든 성취의 공을 엘리트가 아닌 평범한 국민들에게 돌리고 있죠. 하지만 그 위대한 국민이라는 집단은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국가가 과거의 교훈을 잊지 않도록 국민주권의 날 같은 제도를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더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 아닐까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나는 그
그 과거를 현재의 내 삶에서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 아, 그저 국경일이 되어서 그날의 의미를 마음속으로 되새기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천하고 지키기 위해 개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네요. 네, 예를 들어 이 성명이 정말 우리에게 남긴 숙제는 만약 내년에 국민주권의 날이 생긴다면 당신은 그날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라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또 하루의 휴일로 보낼 것인지 아니면 그날만큼은 내 주변의 작은 불의에 대해 목소리를 내거나 공동체를 위해 작은 실천이라도 해보는 하루로 만들 것인지 어쩌면 그 선택에 이 성명의 진짜 성공 여부가 달려있는 것 아닐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새로운 인사이트 정보를 받아보세요.